저는 결혼한 지 1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우리 집은 매주 주말이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남편과는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육아나 집안일 등 가사 분담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투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유난히 더 무뚝뚝해진 남편에게서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찰나 평소와는 달리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되물었지만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아들이라며 감싸기 바빴어요. 시아버지는 너 같은 여자한테 내 아들이 가당키나 하겠냐? 내 아들 말대로 이만 헤어져라. 라며 모진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남자예요. 연애 시절에도 당신 생일에 생일상을 차리라는 둥,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하라는 둥, 예비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며 강요하곤 했지요. 당신 딸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냐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제가 가당치 않다는 대답을 들으니 사건의 전말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가스라이팅이 떠올랐지요. 시아버지는 사실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가족들을 지배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 부부까지도요. 이들은 시아버지에게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와서 자신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반박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처음 시아버지를 만나고 남편과 결혼한 직후까지는 시아버지도 저를 아주 좋게 보고 계셨어요. 제 남편과 이어준 사람도 당신이셨지요. 과거에 저는 큰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일도 빠르고 진상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며느리감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똑 부러지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시며 아들과 선을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던 거지요. 게다가 저는 인상이 순한 느낌이 들어 남편과 시아버지인 자기 자신에게 고분고분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대시하였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이후에서야 제 진짜 성격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저와 종종 마찰이 있었고 얼마 전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레 이혼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지만 먼저 남편과 깊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시아버지가 저 때문에 힘드니 당장 이혼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 크고 독립한 성인 아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우자를 자신의 말에 반박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분노했지만 먼저 남편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란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듬어주기 위해선 남편 또한 제 편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니까요. 저는 먼저 이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평생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길 약속했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더 돈독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께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두 분 또한 오랜 시간 시아버지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이래도 시아버지의 벼락 같은 호통 때문에 항상 심장이 쿵쿵 뛴다고 하시며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분들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할 때에도 늘 쌍소리를 지르십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조금 크게 난다든지 설거지를 5분만 미루는 모습만 봐도 온 세상이 떠나가게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항상 상대방은 먼저 사과를 해야 했고 이들의 잘못이 기정사실화되고 마는 것이지요. 시아버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루지만 이 가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혼자서 이마귀 같은 시아버지에게서 반박하기 어렵다면 다 같이 벗어나자고요. 시아버지가 또 괜한 일로 트집을 잡았을 때 혼자 그에 대응하기 무서우면
제가 먼저 한 소리를 할 테니 다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아 이렇게 한마디씩만 거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치면 시아버지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을 테지요. 이런 작전을 짜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시아버지한테 대응하고 싶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아직 무서워했지만요. 그리고 결전의 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역시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혼하기로 했으면서 무슨 식사냐면서 궁시렁대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여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바로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거나 시아버지를 말리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는 눈빛을요. 저는 논리적으로 시아버지에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의 결혼 생활을 끝내니만이 멋대로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두 저희의 편이라고 말하고는 다시 한번 내 편들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먼저 시누이가 용기 내어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맞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도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고는 맞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크게 당황하시고는 횡설수설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동안 했던 잘못들을 낱낱이 말해버린 것이지요. 그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제 말에 맞아 하며 동의하고 나중에가 되어서는 제 말에 보태서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큰 발전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휙 일어나서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도망친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악당을 쫓아낸 영웅들처럼 하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는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내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주도적인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